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기록 운동 라이프스토리 코리아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님 모시고 농촌과 나의 삶 이걸 주제로 좀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는 이제 시간인데요.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님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불러드려야 되나 상당히 많은 저서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정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정 작가님은 현재까지 저희 인터뷰 영상에 출연하신 분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왜 젊은 분들은 안 나오냐. 근데 젊지만 40대고, 근데 40대신데 대학생 자녀를 둔 또 엄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 많이 사신 거죠. 이 대학생 자녀까지 키웠다고 하면은 짧지 않은 인생 경력을 갖고 계신데,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책을 10년 전에 이 책입니다. 쓰셨는데 지금 이게 11세본까지 찍었는데 아마 곧 이거를 이제 증판해서 더 약간 이제 추정해갖고 내실 생각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베스트셀러입니다.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는 말 등 다수의 책들을 쓰셨는데 대부분 이제 난픽션, 그러니까 사실을 조사하고 사실에 기반을 두고 그거를 잘 부드럽게 풀어내는 그런 이제 작품들을 많이 쓰신 작가이기도 하고요. 현재 경향신문에 고정 칼럼 쓰고 계시고 또 각종 강연과 방송 활동을 같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시는 것도 시간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은정 작가님 직접 한번 인사를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사회학 연구자이자 또 이장훈 박사님께서 그렇게 작가라고 하시니까 저는 작가 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이제 농촌 농업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너무 다채로운 또 너무 활발한 그런 활동을 지금까지 해 오신 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주목해 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들어봐야겠다 했는데, 보통은 우리 많은 아들 딸들이 다 농촌 출신이 많지만은 농촌이란 거는 예전에 살았던데, 부모님이 남아 계신데, 나는 떠난데, 그리고 조금 잊혀진 과거의 삶, 이런 이미지가 강한 데 비해서 우리 정 작가님은 현재까지도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농촌, 농업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 화두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활동은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소개를 해 주시는데, 가장 궁금한 거, 왜 지금도 농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성장 배경이 결국은 농촌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성장 배경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후반생인데 원래 충북 충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충주라는 지역이 충주 비료 공장 하나 놓고 먹고 사는 동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원래는 충북 음성 농촌에서 이제 작은 땅떼기를 가지고 큰아버지부터 해서 너무 여러 형제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이렇게 충주로 나왔는데,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충주 비료 공장이 생겨서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도 하나 하면은 밥벌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오셨대요. 근데 충주 비료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초반, 85년 정도 제가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여도 그게 조금 기억이 나요. 지역이 되게 쇠락한다는 느낌?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이촌 향도의 물결을 따라서 와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주로 이제 노동자셨죠.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시다가 결국엔 다시 그러니까 농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수도권에
이 원예 작물 중심, 그러니까 주로 도시 근교 농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에다가 식재료를 넣는 그 역할들을 그 당시에는 경기도 남양주시나 구리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남양주시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하고 그리고 앞뒤로는 이제 엽채류를 붙이는 그런 농사를 지으셨었고, 친인척들 뭐 삼촌, 이모, 고모 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익숙한 삶에,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냥 농촌, 농업, 농민, 그게 저한테는 부모님의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친인척들의 이야기여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익숙한 그런 삶의 배경이죠. 그 쓰신 글 인터뷰 기록을 보니까 그 이제 토마토 농사를 많이 지셔갖고 네. 토마토 농사 짓는 것과 관련돼서 뭐 못하는 게 없다 뭐 네. 그래서 뭐 예전서부터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뭐를 제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돕는다라기보단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휴일이나 주말에는 이제 자식을 자식으로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일당을 줄일 수 있는 한 명의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변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정벌을 이용한 수정이 아니라 일일이 수정액을 다 이렇게 찍어줬어야 됐거든요. 그 작업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꽃따기. 그리고 꽃을 이제 가장 예쁜 꽃, 아니 튼튼한 꽃을 5개 정도를 남겨놔서 토마토의 영양을 이렇게 좀 집중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랑 여름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수확하는 거. 근데 수확을 할 때 보통 이게 약간 파랄 때 따야 되는데 또 너무 파라면 안 되고 좀 끝이 이제 익어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되게 잘 구분해서 따내야 되는데 그걸 좀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네. 지금도 토마토 잘 안 먹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토마토 자체는 굉장히 지금 좋은 거의 네. 요새 현대인에게는 이제 필수적인 영양소일 것 같은데 안 드신다고. 네, 평생 먹을 걸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기록 보니까 대학 다니실 때도 자연스럽게 농활의 네. 여왕이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농촌 현장 대학생들이 가면은 뭐 거의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네. 앞장서서 그렇게 뭐 활동하신 경험도 있고 대학생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학부 때 전공은 문학 전공. 그러니까 네. 지금 쓰신 글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뭐 딱딱하고 굉장히 엄격한 뭐 그런 수치 이런 것들도 막 조사해서 쓰시지만 그거를 또 풀어내는 게 문학 하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문학을 하시다가 대학원에서는 사회학으로 뭐 사회학이죠. 그 중에서 특히 농촌 사회학으로 전공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서부터 이 대학원 때까지 어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문학은 전공했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글을 잘 못 썼고요. 책 읽는 거는 좋아했는데 문학의 소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엄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쩌면 제가 농촌 사회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엄마가 농사 짓다가 왜 저렇게 몸이 편찮아지셔서 돌아가셨을까. 근데 이제 그 서사가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소설로도 쓸 수도 있었을 테고 시로도 쓸 수 있었을 테지만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좀 그 엄마의 인생 그리고 여성 농민의 인생 이거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사고의 틀거리가 필요한데 그때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사회학이라는 그 결론에 닿아서 사실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 전공도 사회학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회학으로 계속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분과를 제가 농촌 사회학으로 잡게 된 거죠. 예. 소설 잘 썼으면 소설로 했을 거예요. 근데 소설 잘 못 써가지고. 예. 아니 뭐 제가 읽은 책 보니까 뭐 작가로서의 그 소양도 뭐 넘치실 정도인데 하여튼 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셨는데 박사 논문은 아직도 안 쓰시고 계속
못 쓸 것 같아요. 글쓰기, 강의, 강연, 네. 어떤 강의, 강연을 많이 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우선 연구자로서, 사회과학적인 연구자로서의 세계가 있을 거고, 또 글 쓰는 작가, 글쓰기 작업의 세계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강의, 강연, 이게 이제 농촌운동, 사회운동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어떻게 아우르면서 이게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박사 논문을 안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뭐 생계 활동을 병행을 하면서 하는 문제도 있었고, 아마 논문 쓰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다 대중서를 먼저 내버리게 돼서 삶이 그렇게 풀려버렸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핑계 아닌 핑계로 되고요. 강의나 강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농촌에 가서 농민들을 만나는데, 지금 한국에서 농민들을 만난다라는 거는 노인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노인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의 농민들에게 그 얘기는 좀 하고 싶더라고요. 한국의 농촌과 농업과 농민 문제가 개인이 어떤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이라기보다는 그 사회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되게 딱딱하게 이론에 막 이렇게 칠판에 쓰듯이 판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농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의 현재의 어떤 농촌이나 농업 문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자라면 그거를 서사화시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농촌과 농업, 농민 문제, 이거 보통 삼농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잘 전달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좀 매개자 역할, 번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자처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좀 소개를 좀 서로 맞서 중매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여기에는 이런 사정이 있고 또 도시 소비자들은 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서로 잘 소통해서 그래도 꽤 괜찮은 대안으로 나아가 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다녔던 거죠. 밥벌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엄청나게 그쪽 농촌이나 농업 관련된 그쪽 동네에서는 아마 지금 우리 뭐 정 작가님을 지금 뭐 여기저기서 아마 좀 불러가지고 지금 얘기를 듣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뭐 이 농촌의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좀 파악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쓰신 글이나 말씀하신 거 이제 체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꼭 뭐 정책이나 구조의 이름으로 무시하지 못할 거기에 구체적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건지. 제가 되게 많이 비판받는 지점이 뭐냐면, 너무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서술과 그리고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반문할 때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한 번이라도 사람 중심 사회였었나? 게다가 이제 농촌에 있는 농촌 주민들 그리고 농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저의 부모님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명하고 싶었고요. 예전부터 좀 사람한테 관심이 많았었어요. 왜 지나가다가 무슨 일 벌어지면은 꼭 궁금해서라도 옆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귀 기울이고, 그래서 전철에서 저는 되게 바빠요. 막 싸움도 구경해야 되고, 막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좀 이렇게 스토리화하는 것,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묶어보는 것, 그런 거에가 제가 조금 관심이 많고, 소질도 약간 그 정도의 좀, 그런데 좀 있었어서 늘 좀 사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만 더 보태면은, 제가 학생들 이제 시간 강사를 한 지는 이제 좀 몇 년 지났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작업을 좀 많이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아주 오래된 간판이 있는데 간판 몇 가지를 놓고
이 간판에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라고. 어떤 할머니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상호를 가지고 이런 음식을 만드셨겠는지를 스토리를 한번 짜봐라.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던 편이거든요. 사람한테 관심 갖는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네. 뭐 사실은 저희 운동이 이제 내 삶의 기록 운동인데 저희가 지향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의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스토리를 남기고 이걸 기록으로 또 보존하자. 우리 이제 정정 작가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우리 운동에 딱 맞는 그런 분이다. 나중에 제가 저희 운동 계속 같이 하시자고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저희 농민운동에 바빠가지고. 아니, 농민도 사람이고 저희 이제 저희 삶 하던 거나 속에 잘해야죠. 뭐 도시인도 나오지만 저희는 뭐 농민 뭐 그다음에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 뭐 다문화 다 담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생각이어 갖고 아주 오늘 뭐 잘 모신 것 같고요. 그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일찍 사실 이제 돌아가신 게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진로 결정할 때 네. 그런 동기 요인도 됐고 또 쓰신 거 보니까 아버지가 좀 비교적 한가했던 시절에 백수라고 하죠. 보통. 장난삼아 네. 얘기를 재밌게 해주면은 뭐 용돈 줄게 뭐 해서 네. 매일매일 얘기를 뭐 지어냈든지 하여튼 간 풀어가지고 얘기하시는 뭐 연습도 했고 또 다른 데서 강의하실 때 보니까 외숙모가 이제 아직도 시골 계신데 이제 성함이 아마 순복씨 모인데 순복씨의 농촌의 삶 뭐 이야기 이렇게 소재로 잡으신 적도 있고 또 언니가 또 일찍 돌아가신 모양이라서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카 우리 정 작가님 이제 둘째 생일상 차리라고 보내온 떡갈비 그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가 물론 이제 사람 얘기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특히 가족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 가족이라는 게 우리 정 작가님 지금 삶 속에서 어떤 거였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개인사파리, 사연파리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사회학의 정원 명령이잖아요. 모든 개인적인 것은 사회적이다. 그리고 개인의 죽음은 없다. 사회적인 죽음이다. 그런 고민들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외숙모 유순복 씨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그다음에 6.25 한국전쟁을 겪고 그때 이제 격동의 삶을 살고 또 산업화를 관통하면서 그 시대에 남아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위대한 일인가.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한 역사를 정리하는 거라는 그런 좀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내밀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글 쓸 때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아직 이제 바로 위에 언니가 3년 전에 이제 만 3년 전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람과 죽음 이 두 주제에 관심이 좀 많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살면서 그 사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가. 근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의 그런 마지막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뤄낸 것들이 좀 많아요. 기억도 정리했고, 사랑과 여대 회원이라고 그러죠. 뭐 얼마나 많이 싸웠었겠어요. 3살 차이의 자매들이. 근데 그때의 언니의 이유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쨌든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슬픔을 통해서 성장을, 이 나이에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아직은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글을 쓰고 말로 하는 것으로서 저도 계속 이렇게 정돈을 좀 하고 싶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데 되게 다정다감하세요. 그리고 공부는 거의 못하신 무학자에 가까우신데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 딱 깨달은 게 있거든요. 삶보다 앞서는 글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말과 글이 있다라면 저는 말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활자라는 매체가 가끔가다 되게 차가울 때가 있어요. 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글을 제대로 다 이렇게 문해를 할 수 없는데 이야기라는 것은 잘 설명드릴 수가 있어서 여전히 저는 저에게 책은 글은 말을 하기 위한 대본 정도로 여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다들 가볍다라는 비판도 좀 하기는 합니다. 예, 겸허히 수용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제가 특히 반갑게 들은 거는 저희도 지금 말로 좀 기록을 남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글로 가면은 더 빠르고 편한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생각에도 글이 말보다 생생하지 않다. 어떤 삶의 기록을 남긴다, 그리고 공유한다, 옆 사람하고 이거는 말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 생각했는데 지금 뭐 이걸 제가 평상시에 표현을 못했는데 오늘 정 작가님 딱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좀 이해가 이제 스스로 많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정 작가님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확 바꿔놓은 문제의 그 작품 대한민국 치킨전 이제 이 얘기를 저도 치킨 많이 먹었지만 이 책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을 다른 장소에서 이제 세미나 하다가 이렇게 듣다가 이게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저도 이제 이걸 속독을 해갖고 완전히 뭐 디테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와 어마어마하다. 뭐가 어마어마하냐면은 그 젊은 나이에 이 책을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백숙에서 치킨까지인데 치킨도 뭐 영양치킨, 전기구이, 통닭 뭐 거기서부터 최초의 뭐 후라이드 치킨인 림스 치킨,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그 계보, 그리고 치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뭐 직종별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산업의 국제적인 구조, 또 한국 내에서의 치킨 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제가 이거를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파악하고 조사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거는 본인이 직접, 제가 이제 직접 들어봐야겠지만은 뭐 치킨도 튀겨보고 가서 일도 해보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정리하셨다. 시간도 아마 엄청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특별하게 오늘 이 대한민국 치킨전과 관련된 얘기를 좀 길게 좀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원래는요, 제가 이제 농촌사역 전공이긴 한데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사회사, 그러니까 역사사회학 하시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사에 관심이 많고 스토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음식 이야기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이 대한민국 치킨전을 쓰게 된 계기는 저는 농업과 농촌, 농민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아까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되게 정색을 하고 논문을 쓸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음식,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음식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치킨이었고, 그래서 치킨을 통해서 단순히 뭐 맛있다, 맛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육개산업 중에서 특히 양계, 축산업 중에서 개발도상국도 아닌 이때 되게 후진국이었잖아요. 엄청 가난한 나라에서 이 점프업을 하려면은 양계 산업부터 다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아주 기본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그런 양계업부터 해서 그리고 닭이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먹는가. 그 전에는 이제 닭은 귀하고 식구는 많고 이럴 때는 물에다 넣어서 빠뜨려 먹는 백숙이었지만 이제 공급이 가능해질 때 그때서 이제 비로소 튀겨 먹는 산업. 그게 치킨 산업인데 그 치킨 산업도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밀가루와 식용유라는 그런 딱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좀 분석을 해내면은 한국의 농업 역사이자 그리고 먹거리 역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프랜차이즈, 자영업의 상징이 치킨점이기 때문에 이 치킨점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치킨집이 많은가? 정말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좋아하는가?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전략을 선택했던 거는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읽어서 재밌어야 된다는 게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만 돼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장에 되게 신경을 쓴 이유가 뭐냐면 되게 가볍게. 내용은 무겁지만 터치감은 가볍게 하는 그런 책인데 전략은 좀 먹힐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사회과학 책 치고는 많이 팔렸는데 심지어 저게 표지 때문에 그런지 요리 코너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전략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무슨 치킨집인지 어떤 치킨집이 맛있는 거야 그거 알려고 봤다가 생각보다 복잡한 6개 기업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분석을 좀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책 때문에 좀 활동의 방향이 틀어진 거죠. 보통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대중들을 계속 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킨은 직접 꽤 많이 튀겨봤는데요. 아까 토마토 안 먹듯이 저 별로 치킨도 그래서 잘. 이게 몇 년 작업하신 거죠? 이 책 4년 작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거는 석 달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근데 밑작업 자체가 한 4년에서 한 3년 정도. 조사하고 취재하고 논문 읽고, 경험도 쌓아보고, 논문 많이 읽고, 그리고 그 과정이 실력이 안 돼서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초보고 또 아이들도 아직 어려가지고 아이들 기르면서 하다 보니까 한참 걸렸네요. 여튼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얼핏 든 생각이 치킨 뭐 하다못해 동네 치킨집을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치킨업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초보 컨설팅 자료로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 지금도 이렇게 이게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면 이거 읽고 치킨 무슨 그 관련해서 생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좋은 책입니다. 읽고 이거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도 저 책 집필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치킨 산업 얘기도 그렇고 또 이제 귀농 귀촌 관련된 정책적인 얘기 또 유기농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거 농업 정책 관련된 얘기에서 이제 농촌 현실도 이제 직접 들여다 보시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런 거는 왜 못 보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뭐 그걸 다 오늘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의 농촌이나 농업에 미래가 있는 거냐. 그냥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농촌에 많은데 그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이러다가 결국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국민적으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분들 보시면서 우리나라 농촌 농업의 미래 또 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뭐 어떻게 가는 게 답이다 또는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일단 두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되게 활발하고 막 희망이 넘쳐나는 데였으면 제가 마음이 가지 않았을 영역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그런 서사하고 이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사회학이 좀 연민의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 연구하는 사회학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접근하기 좀 나은 농촌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사회의 말은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엄연히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기다 대고 당신들 소멸될 거라고 이러면서 그런 소멸 위험? 그리고 막 여기 예를 들어서 경북 의성군은 소멸 위기 1등이래요. 그럼 어디는 2위래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얼마나 잔혹한가. 저기서도 다 울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는데 그리고 삶이 얼마나 아주 끈질긴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라는 그런 좀 뭐랄까요 사회적인 불만 세력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있죠 농촌에.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보통의 우리가 상상하는 한국인의 얼굴과 낯빛이 다르다일 뿐인 거죠. 젊은이들이 있죠. 20, 30대에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엄연히 그 공간을 지키고 있고 등록이 안 됐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호적이 없을 뿐. 그 사람들이 계속 농사 지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그 실체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근데 또 죽어도 싸고 맛있고
양은 많게 먹겠다고 하면은 저는 해결책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의 이야기들을 계속 드러내는 작업, 계속 수면 위로 드러내는 작업이 저의 일인 거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런 거 박사님 같은 분들이 예, 정책 짜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실태 알리는 것만 일단은 제 소임 정도로 알고 열심히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보면은 거기에도 사람이 있고 뭔가를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싸고 맛있고 빨리 양도 많고 예. 예쁘고 심지어 도시에 빨리 공급해라. 네. 이쪽에서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텐데요. 저도 이제 연식이 다 돼가지고 제 후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연구자, 작가, 강연자, 엄마, 또 사회운동가, 뭐 제가 또 파가지 못한 다른 또 역할이 있으실 텐데 너무 많은 역할을 지금 다 소화하고 계세요. 근데 엄청난 사실은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보통 우리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초인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는 특정한 신념이 있다. 저 사람은 또는 양반에 뭔가 신앙,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뭐 선교사님 보면 신앙의 힘이 있으니까 아프리카까지 갔지 뭐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이제 신념이나 신앙과 관련해서 에너지의 네. 원천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되게 중요한 거는 제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생계를 구성을 해야 되는 한 사람의 뭐죠? 생계에 하는 그 사회인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다만 그 일의 성격들을 좀 골라야 할 때가 있죠. 정말 돈만 된다고 해갖고 쫓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뜻으로만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은 그 균형을 맞춰가는 중인데 물론 뭐 실패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저는 여성 농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전기수의 역할 그리고 농민들이 사랑하는 연구자로 남기 위한 고군분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신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야는 아니어도 농민들이 그런 얘기는 좀 해주시기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정은정한테 한번 같이 의논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들을 가끔가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오진 않는구나 그런 생각들은 하고요. 저는 정말 전형적인 나이롱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신앙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 아시는 천주교는 저 1,000원 내서 천주교라고 우리가 맨날 서로 농담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톨릭 농민의 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학생연 네, 가톨릭 학생 대학 때 출신입니다. 하셨죠. 네. 제가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뭔가 좀 에너지가 많이 나오나 제가 궁금해갖고 여쭤본 뭐 지켜주실 거라고는 믿지만 제가 네. 너무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송구하죠. 네, 여러모로. 그리고 혹시 뭐 정은정 우리 작가님 또 농촌 사역자님하고 연결이 필요하신 분은 직접 혹시 선이 안 닿으면은 저희 지금 그 떠 있는 영상에 떠 있는 저희 연락처로 주시면은 제가 개인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경향신문에 이제 칼럼 쓰신 걸 제가 또 봤어요. 저 나름대로 나타난 우리 정은정 작가님 조사를 많이 한다고 정말 했는데 제가 그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인터뷰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의 없이 대충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도 인터뷰하러 가실 때는 미리 조사나 그 관련된 뭐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고 그러고 간다. 뭐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최근 글입니다. 경향신문 칼럼에 그 귀농귀촌 네.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남성 위주로 좀 귀농귀촌이 많다. 그리고 이제 그 홀로 부부가 아닌 홀로 또 내려가시는 게 있는데 얼핏 보면은 이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TV 프로 보면서 뭐 농촌 삶이란 게 반자연인 이걸 뭐 낭만적으로 꿈꾸면서 뭐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이제 지적도 있지만 거기에 제가 얼핏 지나가기가 조금 이거는 무슨 얘기거리가 되겠다라는 지적을 거기에 해놓으신 게 그 예전에 농촌에 살았던 또는 서로 농촌에 가시던 귀농귀촌 할 때 여성 입장에서는
거기 가고 싶겠냐. 근데 특히 뭐 문화시설이 없어요. 뭐 친구가 없어요. 이 문제를 떠나서 그 농촌의 삶 또는 농업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삶이라는 게 여성들에게 여전히 불리한 거 아니냐. 여성들이 너무 그 과부하가 지금 걸리는 그런 삶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서 꼭 귀농귀촌만이 아니고 농촌의 삶하고 여성의 삶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특히 농촌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농업 자체가 갖는 산업적 취약성이 있죠. 뭐 작년에 특히 이제 농업계가 되게 많이 뭐랄까 절망했죠. 드디어 농가소득이, 그러니까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 농사만 져갖고 벌 수 있는 돈이 949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선이 작년에 무너졌거든요. 연. 네, 연. 그러니까 그게 주요 자기의 업인데 그걸로 1000만 원을 채 벌지 못하는 그런 열악함이 있고, 그리고 또 문화적인 요소가 있죠. 이거를 뭐 보수성이 강한 농촌이라고 표현하는 건 전 너무 두루뭉술이한 것 같고요. 특히 여성들에게 그 가해지는 어떤 반인권적인, 그리고 어떤 섹슈얼한 문제인 거죠.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부터 해서 그 질문을 냉혹하게 던지고 싶은 거죠. 여성들이 귀농이든 귀촌이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농촌 공간이 안전한가? 그렇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해서 연민은 있지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철저하게 반성도 해야 되고, 뭐 저만 해도 이렇게 그래도 전문가로서 강의를 가도 저한테도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원래 그래.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회가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야말로 적극적으로 어떤 성평등 교육 그리고 인권 교육을 통해서 이 공간이 여성들이 살아가기 좋다라면 그거는 남성도 노인도 함께 살아가기 좋은 공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아주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은 그렇게 이반되는 과정들도 보면서 좀 보람도 느끼거든요. 뭐 제가 잘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발언하면 할수록 사회는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성들이 살기 좋은, 여성 농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농촌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많지 않은 나이지만 너무 압축적으로 너무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시다 보니까 어떤 이력도 많고 경력도 많은 인생이 된 셈인데요. 결국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한 선택들을 용감하게 해 오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생의 선택들 해 오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잘 선택을 내가 결정을 한 것 같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다. 이걸 좀 내가 다른 선택 쪽으로 돌렸었어야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네. 뭐 나이가 있으니까 회고까지는 아니고 네. 인생의 중간 정리, 네. 지금까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나 이런 거 가끔가다 할 때 사진을 안 찍으면 말투가 60대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뭐라 하지, 애늙은이 같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마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몇 년 뒤에 있으면 이제 엄마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된 엄마를 본 적도 없고, 게다가 이제 위에 언니는 이제 저보다 어린 나이에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된 거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덤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인생은 좀 과감하게 선용하는 삶. 네. 그러니까 저의 능력이나 아주 얕은 능력이나 재주가 있다라면 이게 내 밥벌이도 어느 정도 벌충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 사회에,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웃들한테 선용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처음에 별로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농촌농업 농민 되게 뭐 가능성 없고 그렇다는데 의외로 밥벌이도 계속 해나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고민 깊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것, 요거의 어떤 균형을 계속 맞춰서 나아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인터뷰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네. 나 다른 선택하고 있으면은 이게 되게 이상한 증거 목록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막 정치를 한다거나 막 저희 이러면. 조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어디 너무 출마를 하고 있다거나 걱정하지 이러면. 마십시오. 그때부터는 정말 예. 이걸 그 삭제를 그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나중에도 정말 네. 저 기록은 삭제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동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리 네. 약속드립니다. 저 인터뷰 기록 삭제해 주세요. 뭐 예. 저희는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뭐 재밌게도 하시고 말씀하실 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인터뷰에 또 라디오 또 인터뷰도 있으시고 해서 정은정 작가님의 정은정 선생님의 농촌과 나의 삶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거리를 이렇게 얽혀 있구나. 삶 속에서 이렇게 해서 저런 일을 하셨구나 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 주셔갖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은정 작가님 마무리 인사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통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된 소리 안 된 소리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긴 한데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